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일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표 잠깐 보시고 일정 좀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바로 시험 봅니다. 쪽지 시험을 내일부터 바로 시험 보기 때문에 40분부터 아마 시험이 시작되게 될 거고 일기 때 보는 쪽지 시험은 제 의도는 사례 논점 찾는 훈련을 하자. 논점 찾는 거. 그러니까 사례에서 이래 우리가 풀답안을 쓰려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귀납법으로 먼저 답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는 논리 구성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풀답안 그 과정인데 이걸 먼저 풀답안을 이래 쓰게만 만들면 이게 완전히 중구난방이더라고. 목표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답을 찾는 훈련을 먼저 한다. 답을 찾는 훈련을 하는데 대신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뭐 긍정이다, 밑도 끝도 없이 뭐 부정이다 이랬으면은 이거는 논리 구조가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왜 긍정인지 왜 긍정인지를 이래 쓰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한 세 줄, 네 줄 정도인데 예시는 우리 교재 하나를 이래 보고 이래 예시를 찾으시면 실질적으로 한 세 문제 정도 두 개나 세 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25페이지.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그 참고 사례라고 해서 이래 수록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시험 국가 기출이거든요. 국가 시험에서 이래 봤던 기출 문제가 이래 여기 수록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습 했던 내용들을 그 중에서 이제 사례로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걸 한번 사례로 한번 쭉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기 때 쪽지 시험은 말로 해가지고 단답형으로 그걸 암기했을 건데 일기 때는 이게 다 사례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뭐 외웠던 내용들이 사례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결론하고 이유 정도 쓰는 걸로 테스트를 이래 보려고 하고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하루에 그 정도 이래 보게 되니까 간단하게 이래 한번 답안 작성하는 훈련들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논점을 찾을 수 있는지 보고 시험 범위 안에서 복습용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진도 범위 안에서 출제하는데 이게 놀랍게도 매년 우리 1시간 정도 이래 한 타임 정도 하루 정도 이래 강의를 나가면 거기 안에서 시험 볼 수 있는 기출 문제가 항상 두 개나 세 개는 있어요. 두 개나 세 개는 있게 돼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기 때는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걸 풀어보는 훈련을 하고 단문 형태로 이래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보다는 좀 단문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단문도 조금 섞어서 내겠습니다. 대신에 단문으로 내는 거는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단문으로 내일 시험 본다라고 해서 단문 사례가 섞여 나오는데 사례는 한 세 개까지는 이렇게 출제할 거고 단문이 하나 끼어 들어갈 테니까 순수 단문으로 대비할 거는 단문 암기. 근데 대신 전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그 단문에서 코어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이래 암기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요즘 노무사 채점 경향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득점 있는 사람들의 답안지를 한번 목차만 한번 이렇게 들어봤거든. 그래서 어떤 걸 써가지고 한 65점 정도 아니면 뭐 60점 후반 중반을 이래 봤냐라고 이래 물어보니까 관련 판례 써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득점 했던 작년 같은 경우도 관련 판례 썼는 확인의 이익이 단문으로 출제됐는데 확인의 이익에서 관련 판례가 시효 연장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인 소송을 이래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해 준 답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득점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물론 뭐 요건 쓰고 효과 쓰는 것도 이래 필요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출제자의 경향은 관련되는 최근 판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써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패턴도 그게 맞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맞춰서 이래 정리할 테니까 딱 그 파트에 있는 내용들만 쓰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그러면 교재를 다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것들 관련되는 밑도 끝도 없는 거 끌고 오면 안 돼요.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거 막 때려박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문제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로 설명할 수 있거든. 민소는 이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로 이래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전혀 밑도 끝도 없는 변론주의 관련 문제. 야, 그러면 다 이래 다 그 한글 그 세종대왕 이야기 다 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답안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출제자의 의도를 그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래 쓰는 게 답안지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16페이지 썼는데 점수를 못 받았다. 그렇게 그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한 답안지다. 시험에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게 그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문제에서 써줘야 될 게 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실제 합격 불합격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 부분이 이래 차이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지 마시고 진짜 이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거,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 이런 걸 자꾸 유추하는 훈련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래 해줘야 되고, 이거는 이 과목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게 출제자의 의도가 그 잘 파악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그 필요한 작업이고,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래 그 센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눈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고집스럽게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가 쓰고 싶은 논리 구조를 자기 나름대로 잡아놓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진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래 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니만 손해다. 니만 손해고 수험생만 길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 동네를 못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그렇게 빨리 여기 아무 그 의미도 없는 거고 아무 그 보람도 없는 이런 느낌인데, 그게 설사 좀 자기 그 성향에 맞지 않고 그게 또 좀 불합리하다. 이게 과연 정의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붙고 나서 고민하고, 아시지? 붙고 나서 네가 정의를 세우고 싶으면 그냥 협회에 가가지고 한번 이래 되돌아 한번 정의를 한번 세우시고 그렇게 이래 하시고, 일단 자격증부터 한번 따보자. 자격증부터 한번 이래 따가지고 라이센스를 하나 따야지. 그래야지 뭐 정의고 나버리고 그걸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래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래 그 답안 작성을 이래 하는 훈련을 이래 하시고, 풀답안은 2기 때부터 씁니다. 풀답안은 2기 때부터 이래 4월 11일부터 개강이던데, 그러니까 그때 바로 첫날부터 민소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니까 그냥 그때 바로 시험을 이래 그 봐야 될 테니까 일단 거기 가는 과정으로 중간 과정으로서 일단 논점 찾는 훈련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하시고, 일단은 결국은 그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내용 파악이 잘 되면 문제 잘 풀리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이래 복습하실 때 연기 때 그 쪽지 시험 봤던 내용들 거기서 조금 더 늘려가지고 복습하시고, 일단은 1차적으로 연기 때 쪽지 시험 받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시점이 이래 되는데, 근데 보다 보면 이게 또 재생이 되거든. 재생이 되고, 그게 좀 재생이 돼가지고 좀 적응돼 갈 때 종강입니다. 이 과목은 그런 느낌을 이뤄주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이제 그런 느낌을 이뤄줄 테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그 수험생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아마추어들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누가? 그러니까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처럼, 이게 수험생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몰라, 이게 뭘 해야 될지. 또 그 공부하다 보면 항상 수험생들은 그 책을 그 전체적으로 내가 꿰고 논리를 잡고 있고 나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인사노무 뭐 경영에 대한 어떤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뭐 이래 제시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생각하게 되는데, 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큰 착각을 하시는데, 이제껏 살아왔던 거 한번 돌이켜 봐봐요. 여러분들 수능부터 대학교 생활 뭐 중학교부터 해가지고 시험 봤던 생활을 쭉 돌이켜 보면 뭐 논리 구조 가지고 시험 봤어요. 논리 구조 가지고 그 큰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험을 봤냐고. 그 직전에 봤던 그 중간고사 한번 떠올려봐. 중간고사 한번, 기말고사 중간고사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면, 직전에 그냥 벼락치기해서 모범답안 쪽지 시험 그거 외웠는 거 아닌가요? 족보 그거 외워가지고 그냥 교수님이 이거 써주면 점수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래 시험 보지 않았냐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사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기도 똑같은 형태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지.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직전에 우리가 한번 보고 시험 보기 위해서 이래 정리하는 거지. 그 평소 실력으로 늘 이래 뭐 가지고 있다. 이제 겨우 책 2번 보면서 뭔 그 법리가 있겠어. 법리가 민소 이제 겨우 2번째 공부하는데
법리 있으세요? 법리 20년 책을 봐도 지금 법리가 없는 나한테 근데 그걸 두 번 봐가지고 법리가 쓰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써줘야 될 것만 잘 외우고 그게 법학 과목은 판례 잘 쓰는 거 판례 잘 쓰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판례 잘 쓰고 그리고 근거조문 잘 써주고 아시겠죠? 근거조문 잘 써주고 그런 것들 좀 잘하면 되고 각한지 기각인지 그것만 좀 잘 구별해라. 큰 걸 바라지 않는다. 큰 거 바라지 않고 그리고 여기 뭐 한문 써달라는 것도 아니고 영어 써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글이다. 한글인데 각한지 기각인지 그것 좀 구별 좀 해라. 구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은 틀리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진짜 무식해 보이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 그 각하기각 틀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 이상한 판례법리 뭐 무슨 이론 엄폐물의 법칙 그런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자기도 잘 모르는 그 이론을 그걸 써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기초적인 거 틀리지 마라. 그러면 시험은 붙여줍니다. 시험은 이래 붙여주게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몇 과목 자신 없으세요? 몇 과목? 세 과목 정리했는데 자신 있는 과목 몇 과목 정도 이래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세 과목 자신 없었을 건데 곧 네 과목 됩니다. 곧 네 과목제 자신 없는 과목이 네 과목 하나 더 추가가 이래 되고 민소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될 건데 더럽게 양 많네 이런 느낌 더럽게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너무 많네라는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적을 줄 알았니? 이게 그 간단하게 그냥 구구단 정도 그 정도 분량인 줄 알고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다 알고 선택했고 경조가 이거보다 적을까? 경조 책 두 권이다 그건 책 두 권 정도 이래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게 적으면 그러면 다 경조 선택하는 것들은 것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양이 많고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고 분량이 많은 부분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쉽지 않은데 대신에 수험에서 해줘야 될 거는 그래 높지 않더라. 특히 또 우주 최강 노무사 뽑는 시험이 아니고 코리안 노무사 이래 뽑는 시험이고 그런 시험에서 요구되는 그 민소 수준은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더라.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시고, 좀 생각보다 공부를 좀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공부를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순공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순공 시간이 한번 몇 시간 정도 이래 되시는지를 한번 이래 보고 싶은데, 고시 공부하러 와놓고 순공 시간을 너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자격증을 너무 날려 그냥 그저 따는 걸로 이래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 아닐지 그렇게 한번 묻고 싶은데 조금 더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라고 이래 물어본다면 죽도록 해라. 죽도록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8월 말인가요? 8월 말에 2차 시험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지금 한 5개월도 채 안 남았네, 그지? 5개월도 채 안 남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150일 정도. 한번 이래 죽도록 한번 해보자. 죽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이래 달려보고 지금은 연기 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연기 때 내가 창신하게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이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6개월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달라지게 이래 되게 되고 2기가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2기가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4월 11일 날 와가지고 곧이야 곧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 와가지고 풀답안 써라라고 이래 말하거든. 그것도 또 주말에 한 과목도 아니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세 과목을 내리 연장으로 오전 오후 저녁으로 이래 세 과목 풀답안 이래 써야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또 와야 돼.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75점짜리를 또 이래 써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우리한테 너무 시련을 이래 주는 거 아닐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꾸역꾸역 이래 문제가 그러면 쉽게 나올까? 택도 없는 이야기야. 택도 없는 이야기고 정말 이거 사람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네가 한번 써보십시오 이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 큰 사이즈를 내버리거든. 내버리게 되니까 민소도 하루에 50점짜리 본다라고 하니까 50점짜리 한 문제 쓰면 되겠네. 아니에요. 세 문제 나옵니다. 50점짜리 세 문제 15점 20점 이렇게 그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만 쓰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기 때 세 문제 썼는 것처럼 2기 때도 똑같이 한 3개 정도 써야 돼요. 3개 정도 이래 써줘야 단문도 들어갈 수 있고 단문 하나 아니면 사례 2개 뭐 아니면 단문 하나 사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이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완벽하게 따라간다 이렇게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불가능.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옆, 작년에 수험생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0년 전 수험생도 그렇고 15년 전 수험생도 마찬가지인데 꾸역꾸역 따라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래 결과가 이래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정리가 된다는 게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내가 외우고 이거는 외울 수 있겠다 이거는 나오면 쓸 수 있겠다 이런 게 생겨 이런 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찾아가지고 우리가 본 시험에서 써주니까 아슬아슬하게 이래 통과한다고. 왜냐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는 옆에도 잘 못 쓰거든요. 옆에도 이래 잘 못 쓰기 때문에 다들 무기평등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만 밀리진 않거든요. 밀리진 않게 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이상하고 내가 힘들고 그리고 또 준비도 안 돼 있고 답안지도 못 쓰고 점수도 안 나오고 점수도 이래 나오지 않으니까 나는 이 시험에 올해는 끝이 아닐까. 이유를 찾아보면 연기 때 너무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연기 때 아니면 또 연기 때 내가 암기하라 그랬는데 암기를 안 한 것 같아. 아니면 뭐 연기 때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뭐 이런 시련의 아픔을 이렇게 겪기 때문에 내가 공부에 집중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연기 때 몸이 아파. 몸이 아파가지고 못했다든지 아니면 연기 때 학교를 수업을 듣는 바람에 병행을 해버렸어. 병행을 해가지고 내가 연기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 이유를 찾으면 200까지는 찾을 수 있어요. 200까지는 이래 찾을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런 게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하나도 없게 되니까 그거는 비겁한 병미. 이미 떨어졌을 때 뭘 내가 핑계를 삼을지를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이걸 연기 때 뭘 했다. 연기 때 뭐 했다.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안 헤어지면 너 붙을 거니? 안 헤어졌으면 그러면 그이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너 합격할 수 있는 자신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 인과관계 없으니까 지금부터 죽도록 해. 지금부터 죽도록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래 정리하고 앞에 거는 고민하지 말고 똑같아. 이거 민소 듣다 보면 내용이 생각나듯이 노동법도 복습하면 내용이 생각나고 직전에 보고 정리하면 돼. 그 할당량을 이렇게 직전에 보고 그 할당량을 점점점 늘려가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미 지나간 거, 복습 못한 거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빵꾸나지 않도록 빵꾸나지 않도록 이래 정리하시고 목표점을 일단은 연기 암기사항을 목표점으로 이래 목표점으로 해가지고 5개 당사 적격 그다음에 청구병합 소치아 변론 종결로 생긴 처분권주의 이 5개가 1차적 목표로 이번에 잘 따라가 보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래 정리되고 암기가 됐다는 분들은 다시 또 한 7개 더 추가해가지고 12개 정도 이걸 한번 내가 꼼꼼하게 한번 이래 정리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이것만 보는 건 아니고 아시겠죠? 이것만 보는 건 아닌데 강조점을 여기에 두면서 여기에 두면서 정리하고 나머지도 읽어줘야 돼. 이 법학은 유기적 학문이어서 이게 연결고리를 분명히 있거든. 연결고리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얘를 발판으로 해서 얘를 뚫어내야 되는 이런 느낌을 이뤄주게 되니까 건너가 버리면 안 됩니다. 건너가 버리면 이게 2기 때도 마찬가지고 3기 때도 마찬가지고 가볍게라도 봐줘야 돼. 이런 것들이 있다는 대신에 뭐 소장의 기재사항들 청구 원인에 뭐 적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고 써지는 언제 써먹을래? 그거 언제 명확한 기재 명확하게 기재해야지. 이제 청구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지. 안 명확하게 기재할 게 어딨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볍게라도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걸 머리 싸매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지고 책을 보지 말고 똑같은 느낌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적는구나. 대신 청구 취재를 적어야 되는 거고 이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빼버리면 안 된다고. 빼버리면 그다음 그걸 가지고 이해해야 될 부분 그걸 놓쳐버리게 이래 될 테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책을 전체를 보면서 대신 강조점은 여기 두고 강조점은 여기 두면서 최소한 수업이 끝났을 때 여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아니라도 이런 요건이고 이런 제도다. 이런 제도 특히 소치하고 항소치하고 뭐가 다를까 이렇게 어머니가 야 소치하도 있고 향소치하도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니라고 이래 물어본다면 그러면 간단하게더라도 소치하는 이런 거고 항소치하는 이런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소급적 소멸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원판결이 남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 효과에
문자에서 차이점, 요건에서 차이점, 이 정도는 좀 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강조점, 강조점이 이래 되고 전부를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선면으로 이래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가장 엑기스 코어부터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정리하고 이거 12개 외워놓고 책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겹치는 게 얼마나 많을지가 알게 될 겁니다. 겹치는 게 얼마나 많고 소차와 관련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게 소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적객에 관련되는 이야기, 제3자 소송 담당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 파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나온다는 거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지 이 과목은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지게 이랬다는데 딱 끊어져 버리면 막 찍어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명확한 기재 이래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 과목은 힘든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그 사람은 돌아서면 남는 거 없어. 명확한 기재만 남아. 명확한 기재만 남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이래 공부하면 그게 이제 자기 공부하고 싶은 것만 밑줄 하는 거 이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시험에 공부를 여기 왔으면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한번 내가 이걸 이해해보고 싶다. 그러면 붙고 나서 대학원을 가세요. 대학원을 가가지고 소송물 이론을 정리하든지 뭐 신소송물 이론이 어떻고 구이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교수님하고 뭐 숙제 내고 논문도 쓰거든. 그거는 논문도 쓰게 될 테니까 거기 가서 해. 거기 가서 하고 괜히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런 걸 찾고 이러지 말고 시험에 맞게 읽어주고 시험에 맞게 정리해 주시면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민소를 그렇게 책을 보는 사람은 노동을 그쪽도 똑같은 걸 느낌을 가질 겁니다. 아마 노동 책 볼 때도 자기가 읽고 싶은 거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알지 이걸 고민해 버리면 노동을 공부 못 해요. 그거는 노동을 이래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왜 행정 소송에서는 왜 이런 걸 왜 건너뛰었을까 왜 이런 처분을 왜 받아줬을까 왜 인용해 줬을까 이렇게 고민해 버리면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수험 생활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될 테니까 인사는 내가 아예 몰라가지고 예를 못 들겠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이뤄줄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래 잘 정리하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 하냐 그러면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안 써지니까 또 논점 자꾸 틀리고 그리고 또 답안지 자체가 잘 안 써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복습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스스로 원래는 끝이다 이렇게 내니까 마음의 끈을 놔버린다고 마음의 끈을 이래 놔버리고 그냥 이기 때 와가지고 그냥 문제 보니까 또 못 쓰는 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래 에이 원래는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2보 전전을 위한 1보 후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후퇴가 되는 겁니다. 계속 후퇴가 되는 그런 느낌을 이뤄주게 될 테니까 물러서지 말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 수험생은 이번이 올해가 끝이야. 이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나는 이번에 떨어지면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해.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래 하고 무조건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버텨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내 수험생은 이제 끝이야라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서 그렇게 보고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여러 번 보고 100번 정도 읽었는데 안 외워집니다라고 하면 논점을 못 찾겠습니다 하면 그때 나를 찾아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해결해 주고 100번 읽기 전까지 안 외워집니다. 오지 마. 아시겠지? 나 같은 사람한테 그걸 묻지도 마시고 100번 정도 외워가지고 시험 본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써보고 200번 써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100번 이상 써본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정도 써보고 안 써졌다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방법을 잘 알아. 방법을 이래 잘 알게 될 테니까 그 정도 공부하고 안 될 때 찾아와. 안 될 때 이래 찾아오시면 그러면 내가 해결책을 이래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을 해봐라. 한번 해보고 그러면 충분하게 이래 되고 이거 되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노무사 자격증이 뭐 별 거지 같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따놓으면 생각보다 꽤 괜찮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AI고 나버리고 AI도 사람이 켜줘야지 작동을 하지. 아틀라스가 지 혼자 그냥 가냐? 그냥 그 공장 자체를 사람이 작동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작동을 이래 시켜줘야지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AI 때문에 막 사라진다. 그러면 지구상의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이래 되는 그런 느낌을 이래 되는데 절대 자꾸 이상한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이쪽을 보는 거야. 공부 안 되면 내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인서 논문 답안지 안 써지면 굳이 내가 아틀라스가 지금 기계를
만드는데 굳이 내가 이걸 따야 될까 이런 그 걱정을 하게 되는데 니만 나중에 고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AI 시대가 왔을 때 남들은 다 AI 이용해 가지고 지금 그 기계 키고 있을 때 니 혼자 또 기계 닦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붙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하여튼 스스로 좀 무너지지 말도록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래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있게 되는데 하여튼 한 명이라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명이 이게 똑같은구나라는 거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이걸 좀 느꼈으면 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이래 좋겠고 하여튼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묵시적 합의가 돼 있는 게 보강이 이래 돼 있으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이다, 그지? 자연 현상이고 놀라운 일도 아니고, 그지? 놀라운 일도 아니고 네가 그렇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강의계획서에 표시했다, 강의계획서에 이래 표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 더 이래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이 하나 더는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이 하나가 하나의 느낌이 아닌 하나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아마 좀 늦게까지 하지 않을까 그런 인상을 이래주게 되고 27일이 강의 계획서에 보강 계획서도 있네. 이런 계획서 처음 봤지. 그러니까 보강에 뭐 할지 이런 것도 이래 적어놨는데 보강도 좀 길게 하지 않을까 그런 인상을 좀 할 게 많아요 지금. 굉장히 판례도 중요한 게 많고 원래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반드시 잘 보자. 지금 또 하나의 경향이 단문 경향도 중요하고 그리고 소체 같은 게 우리 시험에 한번 기출됐거든. 소체가 단문 재수금지가 단문으로 이래 출제됐는데 그게 작년에 또 나왔잖아요. 작년에 이래 또 다시 이래 재수금지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래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시험 중에 변호사 시험에 나오고 있더라고. 변호사 시험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그게 실전에 우리 시험에 또 나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연일 줄 모르겠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이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으면 나는 그쪽으로 이제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던 논점들 이런 것들이 노무사 시험에 꼭 나오는 그런 현상을 이뤄주게 되니까 이번에 1월달에 봤던 변호사 시험에서 다뤘던 쟁점들 문제 스타일은 바뀔 수 있는데 근데 다뤘던 쟁점은 우리가 다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래 정리해보고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로 보고 변리사 기출보다는 오히려 변호사 기출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이래 출제되고 있으니까 작년에 봤던 변리사 기출도 연습을 할 겁니다. 연습을 이래 하게 될 건데 근데 원래 봤던 변호사 시험을 이래 더 중요하고 출제됐던 논점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걸 더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일단은 교재에서 먼저 바꿔야 될 거 연기 때 알려드렸는데 일기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는 추심 명령 받더라도 채무자 당사자 적격 사라지지 않는 걸로 판례가 박혀 있으니까 그 판례도 일단은 보고 그것 때문에 중복 소송 판례까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지금 중복 소송 옛날에는 추심 명령 받더라도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게 중복 소송으로 이래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적격 문제가 유지가 돼 버리거든. 유지가 이래 되니까 거기까지 영향을 판례에서는 그걸 해결을 안 해줬어요. 이게 중복 소송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는데 근데 중복 소송까지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래 보는데 일단 우리 시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써서 당사 적격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쓰는 25점짜리 형태 그런 형태의 가능성이 있고 그때 이제 판례를 소개시켜주면서 추심 명령에서 옛날에는 채무자의 당사 적격이 이제 부정됐지만 지금은 긍정되는 걸로 그렇게 판례가 바뀌어 있다는 거 그걸 소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교재 부분을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되는데 연기 때 자료 나눠드렸는데 일기 때 다시 한번 자료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고 최근에 나왔던 판례 중에 되게 중요한 거는 일단 오늘 진도 나가는 범위에서 보정명령 판례가 나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기 때 단문으로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보정명령과 관련 소장과 관련된 보정명령인데 대리인한테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당사자가 대리인이 특별수권 항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았는데 항소장을 대리인이 제출하지 않고
당사자가 제출해버렸을 때, 당사자가 제출해버렸을 때 보정 명령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가 문제. 보정 명령을 누구한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특별수권 받았는데 제출은 당사자가 해버렸거든. 상소장을 이래 당사자가 제출해버렸을 때 보정 명령을 누구한테 해야 될지인데 요게 작년 변리사 기출입니다. 작년 변리사 기출이고 대리인한테 보정 명령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걸로 이래 평가해가지고 보정 기간 안에 보정을 안 했다고 해서 각하 명령 내리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게 판례. 위법이라는 게 이래 항소장 각하 명령 그게 잘못됐다는 게 이래 판례입장이 되니까 그게 일단은 1순위로 단문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정 명령은 또 그 중요한 최근 판례가 하나 더 있게 되는데 보정 명령을 두 번 내려버리는 사건도 있더라고. 보정 명령을 한 번에 첫 번째 한 번 내리고 두 번째 보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앞에 보정 명령을 놓쳐버렸는지 판사님이 앞에 보정 명령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2주 지나기 전에 또 보정 명령을 또 내려버려서 또 내려버렸는데 앞에 보정 명령 기간이 지나버렸거든. 보정 명령 기간이 이래 지나버렸을 때 그러면 두 번째 보정 명령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앞에 게 지났기 때문에 각하 명령할 수 있을지 항소장 각하를 이래 할 수 있을지 그 판례도 있어요. 보정 명령이 그 판례도 있으니까 그건 못해. 결론적으로 이래 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거 다 모아서 써줘야 돼. 보정 명령 만약에 소장 각하 명령 뭐 소장 심사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출제가 이래 됐다면 항소장 소장 심사도 1심하고 똑같거든. 1심하고 동일하게 되니까 그게 다 항소장 판례지만요. 그런 것들을 다 단문으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런 판례를 모아서 써주라고 모아서 이래 써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교재를 만들어 놓고 일기 때 이제 그런 걸 잘 만들어 놓고 아시겠지? 잘 만들어 놓고 실전에서 그런 것들은 지금 판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그런 것들은 단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거는 되게 출제가 되게 유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그 일기 강의 계획 11번 쟁점이 재판장 소장 심사라고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그 판례들 때문에 A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옛날에는 한 B급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가볍게 보자라고 이런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판례가 그 작년에 변리사 출제됐던 대리인 판례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다 할 겁니다. 오늘 다 정리하게 될 거고 보정 명령 두 번 내렸던 그 판례도 교재 다 있거든. 그 판례가 수록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답안 작성해 주는 거 지금은 채점자가 이걸 좋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걸 좋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교재 텍스트에 있던 일반 보정 명령들 내용들 뭐 언제까지 뭐 소장 제출 시기를 보정 한때로 봐야 될지 뭐 제출시로 소급해야 될지 뭐 이렇게 내고 뭐 절충적으로 보고 판례는 좀 애매하고 뭐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강조점을 다른 데 두자 이 말입니다. 강조점을 다른 데 두고 앞에 있던 텍스트에 있던 내용들은 간단하게 써버리고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줄여버리고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버리고 실질적으로 관련 문제를 계속 때려박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사례 가능성도 열어놓고 단문으로 열어놓고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단문 가능성이 더 높을 거야 아마 단문 가능성이 더 높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들 단문으로 출제되면 관련 문제로 계속 깔아주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거 잘 써주는 게 지금은 출제했을 때 더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패턴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준비를 그렇게 하자. 준비를 이래 그런 식으로 이래 준비하고 지금부터 이래 따르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 하여튼 그 약으로 버티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든지 하여튼 쓰러지면 안 돼. 쓰러지면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남들은 죽도록 지금 소장 심사 같은 거 외우고 있는데 지 혼자 누워 있는 그런 느낌을 이뤄주게 되니까 그거 따라잡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이래 아니면 다 같이 쓰러지든지 같이 쓰러지면 상관은 하나 둘 셋 로그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래 그 쓰러지면 되는데 나만 쓰러지면 안 돼. 나만 쓰러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잘 버티면서 그렇게 하여튼 집중해서 보고 1차 하시는 분들은 그 동차생들은 1차를 그 소홀히 하지 말고 모험 걸지 말고 특히 그 민소 선택자들이 이게 그 가볍게 자꾸 이래 그 접근하려고 이래 그 하다 보니까 거의 1차 떨어지는 삼시생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민소 선택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조 선택자는 겁이 나가지고 가볍게 못해 그 사람들은 가볍게 할 수 없게 이래 되는데 민소 선택자들은 조금 이래 마지막에 뭐 하나 해가지고 이래 가볍게 한번 정리하지 않을까.
요즘 시험이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실 문제로 바뀌거나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고 기출 문제 몇 개 풀어 가지고 그거 대비가 안 되는 시험이 이래 그 지금 바뀌었는 시험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봐줘야 돼요. 꼼꼼하게 봐주고 그 노동법 같은 경우는 부속법령 그 특강 안 들면 문제가 점수가 안 나오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사회본법이 그 조금 쉽게 나와가지고 점수가 이래 많이 올라가가지고 합격률도 높아졌는데 재작년 스타일로 나오면 작살납니다. 이건 민법하고 사회본법하고 같이 풀면 시간이 택도 없는 시간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 1차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은 괜히 그 2차 다 외워놓고 그 1차 떨어져 버리면 완전 도루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모험 걸지 말고 비율 조절을 하시고 100% 따로 올려가지 말고 손을 놓지는 마시고 8대 2, 뭐 7대 3 정도 이렇게 비율 조절을 해가면서 그리고 항상 1차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점점 둬가면서 그 가볍게라도 2차는 손을 놓지 말고 병행을 이래 같이 이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면 이거 못 잡아요. 1차도 잡고 2차도 잡고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게 될 테니까 하나를 나중에라도 이거는 따라가면 된다라고 그래서 중요 판례만 외워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래 병행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전략을 잡아서 이래 따르시고 1차를 만만치 않도록 작년에 너무 1차가 쉽게 나오니까 지금 1차를 과투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래 많이 하게 되는데 늘 알죠. 이래 패턴 확률 패턴을 보세요. 그 1차 합격률 패턴을 작년 것만 보지 말고 재작년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항상 몇 프로부터 왔는지 이런 거 통계치가 올라져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아마 그 늘 50%가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아마 알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하여튼 괜히 뒤통수 맞지 말고요. 그런 것들 조심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일단은 우리나라가 민사소송을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더라.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래 처리하고 있게 이래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지 말지 소송의 기시 소송을 할지 말지 이걸 소송을 돈을 이래 받아야 되는데 소송을 해서 받을지 아니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 받을지 이런 것들도 당사자에게 이래 맡겨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독촉 절차라는 제도가 있어서 꼭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이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게 되고 애매한 것 증빙 자료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송을 통해서 이래 받아야 되니까 소송을 이래 제기할 수도 있게 이래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할지 심판의 대상을 돈을 받을지 또 돈을 받을 때 원금만 받을지 아니면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이래 같이 받을지도 이래 문제되고 전부 받을 수도 있고 일부 받을 수도 있게 이래 되는데 지금 나는 손해배상을 불법행위를 당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억 정도 이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1억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맞는 인지를 붙여줘야 되거든. 인지를 붙여줘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불법행위가 1억이 다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 인정이 이래 다 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게 이래 되고 얼마 전에 그 어떤 분 위자료 청구 2조인가 이렇게 제기했잖아요. 재산분할을 2조인가 제기했는데 그러면 2조가 다 인정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정 안 될 수도 있는데 소송을 2조 걸어버리면 2조치에 맞는 인지를 붙여야 되거든. 인지를 이래 붙여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만 해도 얼마예요. 그리고 또 변호사들 그 몸값도 그게 따라 또 달라지거든. 달라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면 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승소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일부만 먼저 한번 청구해보자. 6천만 먼저 청구해보고 가능성 있으면 청구 취지를 나중에 확장하고 소송 중에 확장해서 늘려가고 신체 감정이나 어떤 노동 능력 상실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청구할 수 있도록 그걸 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거 범위 자체도 내가 전부 받을지 일부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절차의 종결도 꼭 판결로서 종결되는 게 아니고 판결로서 종결하는 게 아니고 소치하나 포기락이나 화해 이런 걸 통해서도 그 판결 전에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두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는 입장을 처분권주의라고 부른다. 처분권주의라고 이래 불러서 개시 대상과 범위 종결 이걸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는 입장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반대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개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걸 직권조사주의
직권조사주의, 직권조사상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당사자가 개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개시할 수 있는 예외, 알아서 결정하는 예외로 처리하고 소송을 당사자에게 이래 맡겼을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도 이것도 소위 종류나 형태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0페이지에 나오는 소위 종류, 민사소송 종류는 3개, 민사소송 종류, 행정 종류 아시죠? 행정 종류.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종류도 있고 민사소송의 종류도 있다, 그지? 민사소송의 종류도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 10페이지는 그 종류가 이래 나오게 되고 일단은 민사소송은 종류가 3개입니다.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라고 해가지고 3가지 종류가 있게 이래 되고 이행의소는 명령을 요구하는 겁니다. 돈을 주게 만들어 달라, 등기를 주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의무이행 명령을 요구하는 소를 이행의소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이거는 반드시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권이 있는 실제법상 청구권이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는 게 이행의소고 여기는 종류가 현재 이행의소도 있고 장래이행의소도 있다. 장래이행의소도 있게 이래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얘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행의소를 제기하려면 일단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으로 받는 거 이게 현장의소고 일반적 이행의소는 이걸 말해. 일반적 이행의소는 이 부분을 의미하게 이래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근데 얘를 상대로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걸 장래 이행의소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이것도 출제됐기 때문에 가볍게만 정리하면 원래는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한테 변제 이행을 강요하면 안 돼. 이유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거든. 채무자는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변제를 강요받지 않는 기한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청구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변제기 도래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 변제기 도래하더라도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이걸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지금 당장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 따라서 이거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이유를 갖춰줘야 돼. 특별한 이유를 이렇게 갖춰줘야 되고 이걸 우리 소송법에 특별한 이유, 필요성을 소의 이익이라고 부른다, 그지? 소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이게 괜히 기다려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이런 특별한 사정을 갖추고 있다면 그때는 미리 청구도 이렇게 가능하고 특수한 소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써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왔고 시험에 이렇게 출제돼서 장래이행의소에 대해서 단문으로 출제가 돼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양골 2번 장래이행의소 조문 변론 종결시를 기점으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을 주장하는 거고 이거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지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효력은 이행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이행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인 기판력도 있고 집행력도 있습니다. 집행력. 그래서 이행의소를 제기해야지만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라고 평가하시고 반대로 이행의소를 기각했다면 청구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인이 내려진 겁니다. 확인이 내려진 거니까 기각 판결일 때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의소가 나오는데 다툼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인하는 거고 존재를 확인하면 적극적 확인, 부존재를 확인하면 소극적 확인이 되는데 근데 확인은 이게 갖다 붙이면 다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권리 관계를 할지라도 이 책이 지금 내 거잖아요. 그죠? 내 거니까 내 거를 확인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 그다음에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책도 여러 종류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다 받아버리면 이게 소송이 폭주할 가능성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게 이래 되니까 일단 오른쪽에 대상 적격으로 일단 확인 대상은 권리관계만 대상, 권리관계만 소유권, 어떤 권리관계만 대상으로 해야 되고 사실관계는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다. 딱 하나 예외가 사실관계 중에서도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정서진부 확인의소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왜 확인을 받아줄까? 정서진부 확인의소라고 해서 위조됐는지 위조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유가 있을 때 왜 이걸 확인해 줄까? 사실관계인데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서면은 처분 문서를 대상으로 하거든. 처분 문서. 처분 문서는 권리관계 존재가 문서 작성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거. 예컨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이 인정될 수 있고 매매 계약서 작성이 인정됐다면 매매 계약 체결이 인정될 수 있어.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이 인정돼 버리면 그에 따른 효과 등기 받을 수도 있고 대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정될 수 있거든. 따라서 결국은 이걸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법률 관계 분쟁 처리가 더 용이해지게 되거든. 용이해지게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법률 관계 처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게 정서진보 확인의소고 확인의 이익은 작년에 단문으로 출제됐는데 정서진보 확인의소가 수문의 이급입니다. 이게 수문의 이급이 이래 될 테니까 이렇게 처분 문서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처분 문서가 아닌 것은 대상 적격 없다는 거. 대상 적격이 이렇게 이래 되고 내용의 문제는 고려 안 해. 여기는 위조 여부만 따져. 위조 여부인지 위조된 건지 제대로 작성했는지 이걸 서정에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형식적 증거력을 갖춘 걸 따진다. 형식적 증거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진정성립이라고 부른다. 그지? 진정성립. 따라서 여기서 확인받는 거는 진정성립만 확인해줘. 진정성립만 확인해준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평가하시고 작성했는지만 작성했는지만 확인해준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고 공부가 조금 더 잘 되려면 확인의 이익이 떠올라야 됩니다. 확인의 이익이 이래 떠올라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정서진보 확인의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갖출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되게 될 테니까 어떤 법률 관계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매매 계약이 이미 해제돼 버렸어. 이미 합의해가지고 해제됐다. 그러면 매매 계약 해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계약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까? 계약서 이게 작성 여부를 굳이 내가 여기에서 법원에서 비리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겠냐고. 따라서 이미 법률 관계가 사라진 후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거. 확인의 이익이 없게 이래 되고 그리고 정서진보 확인의소가 먼저 제기되고 뒤에 매매대금 달라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거든.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매매대금 달라는 소송이 다시 제기됐을 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지가 문제되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더 좋겠네요. 왜냐 그러면 여기를 확인해 주면 뒤에 소송이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뒤에 소송이 너무 매매대금 달라는 소송이 이미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 작성되지 않았다는 걸 판단을 내려줘 버리면 뒤에 소송 자체가 너무 쉬워지게 될 테니까 이거는 계속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네. 필요가 있게 되는데 반대로 매매대금 달라는 소송이 이미 다른 법원에 제기돼 있는데 여기 와서 매매계약서 확인받을 필요가 있을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확인받으면 되죠. 대금 달라는 이 소송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받을 수 있고 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면 받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반대는 안 돼.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거기까지 떠올려야 돼. 거기까지 떠올려가지고 기억날 수 있도록 요게 A급 정서진보 확인의소가 A급으로 작은 문제 사례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이거는 사례 문제도 되게 가능성이 있게 될 테니까 여기까지 떠오르고 요거 읽을 때는 그거 기억나면 돼. 그쪽을 기억해서 정서진보 확인의소가 확인의 이익이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걔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래 보고 확인의 이익을 통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고급 이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확인의소의 특징은 모든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권리관계를 이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게 확인의소가 가장 그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이행의소를 제기하려면
청구권이 있어야 되고 금액이 결정돼야지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수요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해놓으면요, 그때는 이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이래 되고, 대신 반대로 이걸 제기할 수 있으면 한 번에 끝나는 게 낫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소송을 굳이 두 번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항상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만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이걸 우리가 법학에서는 이걸 못할 때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순서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있죠. 순서 있을 때 쓰는 단어를 보충성이라고 부른다. 보충성이라고 이를 불러서 보충성의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는데, 항상 이런 것도 예외가 떠올라야 되고, 예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필요성 있는 경우도 있다, 그지? 필요성 있는 경우도 있고, 노동법을 한번 가지고 설명하면 해고가 무효가 됐어. 해고 무효인. 그러면 해고 무효인을 통해서 내가 해고를 다툴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파생되는 청구권도 있죠. 파생되는 청구권이 해고 기간 동안 나는 임금을 못 받았다, 그지? 그러면 임금을 이래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임금 청구권이라는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기본되는 권리관계부터 먼저 다투겠다는 거, 그걸 받아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법에 죽도록 그 해고 판례를 이래 정리하게 되는 게, 왜 인간들이 왜 이걸 먼저 제기해 우리 공부를 암기 분량을 늘렸을까라고 생각하면 예외, 기본되는 권리관계부터 먼저 다투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결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 뭐 국가 판례도 있고 뭐 금액 불충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기본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고, 그다음에 형성의 소는 변동을 일으키는 거, 권리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가 형성의 소가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는 종류가 실체법상 형성의 소라고 해가지고 가사소송, 이혼 사건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관계 소송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실체법상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걸로 평가하시면 되는데, 2번 별표.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되는, 재산이 없어져 버리니까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런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이래 되니까, 우리 민법 406조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인정해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인정해 가지고 이걸 취소해서 다시 원 상태로 복귀시켜 놓고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목적 자체가, 이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 자체가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면 일단은 집행권은 받아야 되고, 집행권은 받으려면 얘를 상대로 이행의소를 먼저 제기해서 판결문 받고, 그지? 판결문 받고, 그 다음에 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으로 가야 되는데, 재산이 여기 가버리면 강제 집행 안 되죠. 을에 대한 판결문 들고 병한테 가서 강제 집행하겠다, 이런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이래 할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강제 집행이 안 되거든. 강제 집행 안 되니까 강제 집행을 위해서 이 재산을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는 게 필요한데, 근데 강제 집행을 위해서 재산이 돌아오면 되는 거지, 얘네들의 관계를 전부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전부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더라. 따라서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로 두고 강제 집행만을 위해서 재산이 돌아온다, 이렇게 이론 구성하게 이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요만큼 취소하면 되는 걸 이만큼 취소시킬 필요가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를 무효로 만들지 말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즉 채권자를 해치는 효력이 생긴 부분, 채권자를 해치는 부분이 발생한 부분, 거기에만 효력을 잃는 걸로 보자, 이걸. 그래서 얘한테만 무효로 되는 것으로 처리하자라고 해서 한 명한테만 무효, 이런 것들을 상대적 무효로 본다. 상대적 무효로
벌고에 되게 되고, 상대적 무효로 보니까 재산이 돌아오더라도 원상회복되더라도 이거는 채무자 재산으로 다시 원상회복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그대로 유효거든. 그대로 을과 병의 계약이 그대로 유효니까 등기 명의만 돌아오는 걸로 보자. 등기 명의만 돌아오는 것으로 해석하자. 따라서 등기가 여기 오더라도 이거는 을의 재산이 아니고 여전히 수익자 재산이고, 강제 집행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자. 돌려주게 만들자는 게 그게 판례의 상대적 무효로 이래 처리하고, 따라서 이게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갑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거든. 갑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채권자 취소권에서 피고가 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얘가 채무자가 피고가 될 수 없고, 수익자나 전득자, 악의의 수익자나 악의의 전득자만 피고 적격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된다는 게 그게 실익이 이래 되게 되고, 이게 언제 써먹지? 피고를 왜 찾아야 될까? 보통 재판적 찾아야 되거든. 보통 재판적. 소송을 제기할 때 재판적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재판적은 피고 주소지. 그러면 누구 주소지 찾아야 돼? 이거 설명할 때 이걸 써줘야 된다고. 이걸 이래 써줘야지. 왜 수익자 주소지가 피고 주소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익자 주소지가 피고 주소지입니다. 이렇게 논리 구성이 돼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수익자 아니야?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해서 답안지 쓰면 안 되니까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일기회 때 봐야 될 쪽지 시험 근거입니다. 쪽지 시험 근거를 이렇게 써주라고. 그러니까 왜 피고가 수익자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래 묻는다면, 어머니가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는 왜 피고가 안 되고 수익자가 피고가 되니 어머니가 이래 물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상대적 무효 전부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고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로 내버려 놓고 오로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는 걸 우리 판례가 상대적 무효라고 이래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고가 수익자가 이래 피고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래 정리해 주면 됩니다. 보통 재판적 설명할 때 필요해. 보통 재판적 설명할 때 사법 시험에는 옛날에는 당사자 적격으로 한번 출제됐습니다.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는지 당사자 적격을 설명하세요라고 이래서 옛날 사법시험에서 사라지기 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게 되는데, 그때도 똑같이 피고는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걸 이걸 가지고 설명해야 돼. 이걸 가지고 이래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래 정리하면 되겠죠. 별표하고, 사행위 취소 판결을 받았을 때 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만, 전득자끼리만 미친다. 그래서 이거 두 당사자 간에만 발생한다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느낌이 되니까 상대적 무효가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 관계는 영향을 안 줘. 영향을 이래 주지 않게 되는 건. 그래서 상대적 무효고, 이게 실익이 채무자 피고 적격을 부정, 채무자 피고 적격을 이래 부정하고, 하나 더 기억하라고. 이게 피고 적격을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실익이 뭐냐 그러면 보통 재판적이 달라지거든. 보통 재판적이 달라지게 되니까 2조 3조에 따라서 피고 주소지로 보통 재판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 주소지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래 따져주기 위해서 이걸 찾는 거다. 이걸 찾게 이래 되고, 거기까지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이래 하시고, 피고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재판적이 달라진다, 그지? 재판적이 이래 달라지게 될 테니까 그렇게 이래 찾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송법상 형성에서도 있는데, 소송법상 법률 관계가 바뀌는 거, 소송법상 법률 관계가 바뀌는 걸 소송법상 형성에서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재심. 갑이 을을 상대로 판결을 한번 받아두면 여기는 기판력이 생기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판력에 저촉되죠. 기판력에 저촉돼서 다시 제기할 수 없는, 이게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발생해서 동일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소송하지 말라는 거, 두 번 소송하지 못해야 되는 거, 이걸 기판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법률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바뀌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소송법상 법률관계를 바뀌는 제도, 원래는 기판력 때문에 다시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재심이라고 부른다. 재심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재심을 누가 합니까가 나왔다. 누가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지, 누가 재심을 제기합니까라고 문제가 만약에 일어났네. 문제가 재심을 누가 제기합니까라고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기판력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재심, 재심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기판력 받는 사람, 기판력 받는. 그러면 누가 기판력 받지? 그게 결국 주관적 범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에 들어가는 변론 종결로 승계인을 이쪽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재심으로 낼 수 있는데 재심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거는 기판력을 출제했겠구나라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재심 조문을 찾지 말고 재심을 이 시험에서 사법 시험에도 안 내는 재심을 노무사 시험에서 내보겠다 이런 교수님은 잘 없어요. 이런 교수님은 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각도를 재심 문제를 만약에 시험장에서 만났다면 그거는 기판력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제기합니까? 원고가 누가 돼야 됩니까? 원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얘가 재심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결국 기판력 받는 사람이 제기하는 거거든. 기판력 받는 사람이 이래 제기하게 되니까 결국 이 문제는 기판력으로 접근해야 돼. 기판력으로 이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심 공부 안 했으니까 나는 마음의 끈을 놨고 역시 원래는 아니구나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기판력을 떠올려봐라. 소송법상 형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판력을 이렇게 냅니다. 기판력을 이런 형태로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되고 하나 더 정기금 판결 변경이소 매달 얼마씩 손해배상하는 거 매달 얼마씩 이래 손해배상하는 걸 정기금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걸 변경해야 돼. 왜? 후유증이 생겨버렸어요.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는 지금 치료비도 안 돼. 지금 약값도 이래 허용되지 약값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 사정 변경 생겼을 때 다시 바꿔달라고 제기하는 거. 다시 바꿔달라고 제기하는 걸 정기금 판결 변경에서도 따라서 이것도 누가 제기합니까? 원고 적격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도 원래는 판결을 한번 받아본 사람은 다시 소송을 못하는 거 기판력 저촉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제도 사정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바꿔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거든. 따라서 기판력 받는 사람이 제기해야 돼. 기판력 받는 사람이 제기해야 되고 실제 법원 행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양도했는데 얘가 정기금 판결 변경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 기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출 문제가 하나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판력에서 설명하게 되는데 기판력 받아요? 받지 않아요? 기판력 받으려면 일단 당사자야 돼. 근데 당사자 아니잖아요. 그지? 당사자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 아닌 사람은 안 받는데 예외 있죠. 예외. 첫 번째, 변론 종결로 승계인. 변론 종결로 승계인인데 근데 변론 종결로 승계받은 사람은 우리가 나눠서 본다. 그지? 나눠서 보는데 어떤 걸 나눠야 되냐 그러면 소송물을 승계받은 사람이 있고 또 계쟁물 승계도 있거든, 그지? 계쟁물 승계도 있게 이래 되는데,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면 계쟁물이겠네, 그지? 계쟁물. 소송물은 청구권이니까, 청구권이 소송물이 이래 되게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은 게 아니고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그지? 분쟁의 대상이 된 목적물 자체를 양도받았으니까 계쟁물 승계받은 사람이 기판력 받을까 받지 않을까? 판례는 나눠봅니다. 판례는 나눠봐서 채권적 청구권일 때는 승계되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승계인이 되고 이렇게 나눠보게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겠다, 그지? 채권이 이래 되게 되니까 소유권 이런 게 아니니까, 그지? 소유권 이런 게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고 따라서 이거는 승계인이 아니고 승계인에 들어가지 않게 이래 되고 그러면 얘는 정기금 판결 변경의소를 제기 못해, 제기할 수 없게 이래 되는데 근데 못 받는 건 아니죠. 그지? 못 받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소유자는 갑, 여기까지 소유자는 병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바꿔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뭐 하면 돼? 내 거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 거 달라. 따라서 별소제기 하면 됩니다. 별소제기 하면 이래 되는 거지. 이걸 왜 바꿔달라고 얘기해? 바꿔달라. 그냥 너 앞에 사람의 소유권의 침해의 내용을 바꿔달라 이래 말하지 말고 지금 내가 손해를 입고 있으니까 내 거 주세요. 내가 이번 손해를 달라. 이래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람이라면, 그지? 사람이라면 이게 더 훨씬 더 편한 내용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전 주인 걸 주장하지 말고 지금 주인으로서 내가 권리 행사하는 거 이게 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별소 제기하면 됩니다. 새로운 별소 제기하고 이걸 바꿔달라고 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 요게 예상 문제라고. 예상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소송법상 법률 관계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게 민소에 두 개 나온다. 재심, 정기금 판결 변경이서고 이걸 왜 바꿔달라고 요구하냐 그러면 기판력 생긴 부분을 바꾸는 거거든. 바꾸는 건데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두 개 있다, 그지? 두 개 있게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기판력 문제로 가야 돼. 기판력 문제로 이래 접근해서 기판력 받는지를 써달라 이런 느낌이에요. 기판력 받는지를 써달라는 느낌이 될 테니까 그런 각도로 그런 각도로 이래 준비하고 이게 소송법상 형성이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형식적 형성이소인데 형식은 소송입니다. 간판은 민사소송이야. 간판은 민사소송이 되는데 근데 실질은 비소송 사건의 성격을 이래 띠게 되는데 민사소송과 안일 비자 비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 차이점 이게 차이가 이래 돼서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단해야 되고 요구하지 않은 걸 판결하면 안 돼. 요구하지 않은 걸 판결하면 안 되는데 여기 실질은 간판은 이렇게 달고 있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그 민사소송이 아니네. 민사소송이 아니에요. 따라서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은 것도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요구하지 않은 것도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게 이래 되는데, 자 다시 그림 잘 기억해. 그림 기억하면 얘네 둘이 지금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 지금 경계선이 어디인지 당사자들이 자꾸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경계를 좀 확인받아야 되겠다. 경계를 확인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X선이 경계선입니까? 라고 경계 확정이소를 이래 제기했는데 만약에 민사소송이면 당사자가 요구했는 그 범위에 국한해서 판결해 줘야 돼. X선이 맞다 아니다 이것만 따져줘야 되는데 판사님이 보니까 얘네들의 경계선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노란선으로 돼 있어. 노란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X선은 경계선이 아니니까 이 소송은 처분권자에 따라서 처리해 보면 기각을 내려줘야 돼. 기각을 내려줘야 되고 그러면 Y선이 경계선입니까? 라면 기각. Z선이 경계선입니까? 라면 기각.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선 맞을 때까지 소송해야 돼. 노란선 맞을 때까지 소송을 해줘야지 이래 되니까 한 2,500만 번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아, 그지? 그 정도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맞을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차라리 이러지 말고 이거는 판사님한테 그냥 재량을 주자는 겁니다. 재량을 줘가지고 흰 선이 경계선이 아니면 노란 선이 경계선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면 2,500만 번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되니까 이게 오히려 당사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형식적 형성이소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출제는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예가 나온다 그래. 다른 예가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당사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같이 매입하는 것을 공유라고 부른다. 전문 용어로 개틀이야. 개틀들이 돈이 있었으면 지 혼자 땅을 샀겠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아니 자동차 한 대 사면 자기가 되는데 없으니까 쏙가 타는 거지. 그게 담배 냄새 나는데도 그냥 타는 거 아니에요. 타는 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깨끗한 차를 타고 싶어. 깨끗한 차를 타고 싶고 담배 냄새 나는 걸 타고 싫은데 돈이 없잖아. 돈이 사소한 문제점이 돈이 없으니까 나도 참고 타야지 이래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걸 헤어지는 관계 이게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이 이래 되게 되는데 공유물 분할할 때 현물 분할 n분의 1하는 거 이게 원칙 이게 원칙이 이래 되고 공유물 분할이 적합하지 않으면 팔아서 돈으로 이래 분할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얘네들이 부부로서 아파트 한 채를 같이 사서 아파트 한 채를 이렇게 같이 사가지고 요즘 부부들 공유 등기 많이 하거든. 공유 등기. 그러니까 권리의식이 대등하게 해주고 네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도와줬거든. 이 아파트 사는데 안 도와줘도 내가 노력을 많이 해줘가지고 같이 이룩한 재산인데 왜 네 이름으로 그 아파트 등기하느냐라고 우리 집 사람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지금. 우리 집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하고 싶어 지금 말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거 분할해야 돼. 분할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n분의 1하면 n분의 1 해가지고 현물 분할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헤어질 때 이혼할 때 헤어질 때 안방하고 거실은 부인이 그다음에 작은 방과 부엌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화장실 이런 거는 남편 이렇게 헤어지라라고 판결하면
이게 이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혼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때는 당사자들이 모르고 현물 분할을 청구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다시 소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래 분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판결이 깔끔하게 한 번에 끝날 수 있거든. 끝날 수 있게 되니까 원래 민사소송이면 이것만 판결해줘야 되거든. 이것만 판결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는 부분도 이래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게 되니까 형식적 행사이소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원칙을 항상 먼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를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원칙을 자꾸 놓쳐. 원칙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 원칙은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결해야 되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은 이게 원칙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판결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판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검토할 때 하나 더 써주는 거 그게 형식적 행사이소가 이래 되고 옛날에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해고 무효확인을 다퉜거든. 해고 무효확인을 이 근로자가 해고 무효확인을 다퉜는데 임금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이래 출제돼서 임금 명하는 판결을 이래 내릴 수 있을지 그러면 우리 답은 안 되죠. 그죠? 당사자가 해고 무효견을 다퉜는데 임금 명하는 판결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반하잖아요. 여기에 이래 반하게 되니까 안 된다 이래 끝나야 되는데 그게 끝나버리면 답안지에 상당한 배점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되는 경우를 검토해 봐야 돼. 되는 경우 우리 민사소송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는 경우 하나 있죠. 이거 여기에 들어가면 할 수 있거든.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해고 무효기간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검토해 주라고. 아닌 걸 알지만 우리 민사 소송에 예외가 있으니까 혹시나 예외에 들어가는 거 아닐지를 살펴봤는데 예외에 들어가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원칙으로 판결한다. 원칙으로 이렇게 판결한다. 이런 구성이 나와야 돼. 이런 구성이 이래 나타나야지 이래 될 테니까 그냥 안 된다 이렇게 막지 마시고 원칙은 이거고 예외는 이건데 지금 이 사안은 원칙의 적용을 받으니까 안 된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라고. 이런 문장을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으니까요. 남한테 훨씬 설득력을 가지게 될 테니까 답안지 쓰실 때 짧게 쓰라고 해서 간단하게만 자꾸 쓰지 마시고 어떤 것을 써주는 게 과연 설득력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지금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일기 때 내가 요구했던 여러분들한테 쪽지 시험 쓰게 만드는 가장 베스트 답안지가 이래 되니까 각 잡고 막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나중에 지겹도록 써. 2기 3기 때 지겹도록 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흐름을 잡아야 돼. 흐름을 잡아야지 이게 쌓이게 되거든. 쌓이게 되고 내용 채우는 거는 금방 외웁니다. 금방 암기하면 지금부터 암기를 반복에 들어가면 금방 채우니까 흐름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답안지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주거든. 이상한 느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런 거잖아. 드라마 보는데 갑자기 뭐 오빠고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막장처럼 이래 쓰지 마시고 왜 이게 흐름이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 민사소송은 원칙은 이거고 예외는 이건데 여기에 따라서 처리되니까 이거 다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가 문장이 만들어지는 걸 한번 써보라. 그러면 써보면 다음에 풀답안 쓸 때도 그걸 빼도록 해가지고 더 끼워 넣고 더 빼고 이렇게 쓰게 되거든. 쓰게 될 테니까 답안지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지게 되는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고 사례 답안지 점수가 좋은 답안지들이 이 흐름이 되게 좋아요. 물론 뭐 판례도 잘 써서 이래 좋겠지만 흐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흐름 자체가 너무 좋은 답안지가 이래 될 테니까 흐름부터 잡아. 흐름부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워낼 때 어떤 걸 이기 때는 이런 거야. 이걸 써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 그 논거에 이런 요건을 추가해줘야 되는 거 아닐지 이런 것들을 이래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효과를 물었는데 요건을 많이 써버리면 이것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흐름은 맞는데 어떤 걸 강조해야 될지 요건을 강조해야 될까 효과를 강조해야 될까 또 이걸 고민해야 돼. 이거 어떤 걸 분량을 많이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뤄줘야 되는데 왕가 사는 남자의 분량이 박지훈이 많아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거기 관리 그 사람 누구지? 조선족 그 사람이 많아야 될 거. 그러니까 박지훈이 자주 나와야지만 이 왕가 사는 남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이뤄줄지 그 안에 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느낌을 이뤄주게 되는데 근데 정말 그 조선족으로 나왔던 그 장희수 걔가 자주 나와가지고 만약에 그애가 압도해버리면 이거 왕가 사는 남자가 아니고
장이수와 같이 사는 남자 이런 느낌을 이뤄주게 된 답안지가 그래 되면 안 되거든 또.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고민하는 게 2기. 2기가 이래 되고 일단 흐름을 잡아야 되는 게 1기. 그다음에 2기 때는 이걸 강조해보고 이걸 강조해보고 지적받으면 아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그걸 확인받는 게 2기고 그게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를 다시 총 테스트 받는 게 3기. 3기가 이래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오해하고 3기까지 이래 완성시켜 놔가지고 그걸 마지막 2주 동안 우리 전공 살려야 돼. 벼락치기 해가지고 직전에 보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대로 들고 가서 그대로 쓰고 나오는 게 시험이고 시험이 이래 되니까 우리가 9월 1일 날 해야 될 작업 9월 1일 날 해야 될 작업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9월 2일부터는 교회 다녀야 되고 계속 이래 새벽기도 다니면서 이번만 붙여주신다면 뭐 내가 착하게 산다는 둥 뭐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들어가고 붙으면 이제 나쁘게 살고 나쁘게 살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침 뱉고 이렇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게 그게 합격한 다음날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등이 이래 되니까 매뉴얼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 아시겠지? 8월 30일에 해야 될 거, 9월 1일 날 해야 될 거, 9월 2일 날 해야 될 거, 합격 발표하고 해서 해야 될 거 이런 거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래 정리하면 되고 벗어나지 말고 아시지? 일탈하지 마시고 요 틀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래 하면 되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대신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되고 자주 봐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 이런 사람이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되니까 한 번이라도 더 외우고 한 글자라도 더 써보고 이렇게 그걸 고민하시고 자꾸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라도 하나라도 이래 제대로 한번 알고 넘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재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